오늘 파워포인트 5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기능 중에서 굉장히 멋있는 기능이에요. 이 스마트 아트라는 기능이 안 나왔을 때는 사람이 노동을 했었는데, 이 스마트 아트라는 기능이 나오면서부터는 사람이 노동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건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새로운 화면에다 하나 홈에 가서 새 슬라이드를 제목 및 내용으로 바꾸고요.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제목이니까 제목 및 내용에 들어가서 히트 상품으로 본 소비 키워드. 그러면 여기다가 방금 전에 보셨던 요런 모양을 집어넣을 거예요. 요런 모양을 집어넣을 거라고. 그럼 얘를 만약에 스마트 아트를 아직 모르니까 그런데, 스마트 아트를 몰랐던 시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도형이 똑같은 게 3개가 있죠? 뒷배경 도형이 3개가 있잖아요. 글자도 써야죠? 안에 자그마한 도형들이 2개나 3개가 들어있죠? 일일이 도형을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그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싫어하실 거야. 근데 지금은 여기 있죠? 스마트 아트.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항목이 없었을 때는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를 선택해서 그리시면 되고, 지금은 이 항목이 있으니까 여기서 스마트 아트를 삽입하시면, 목록형이 있고 프로세스형이 있고, 프로세스는 과정 절차를 나타내는 그림 같고요. 목록은 이런 것처럼 생겼는데, 이런 거? 요거 맞다. 이거를 하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우리 교재 42쪽에 세부 프로세스형도 있고 그룹화된 목록형이 있어요. 이거 마음에 드네. 확인 누르시면 툭하니 만들어져요. 그리고 글자 쓰는 날에다가, 왜 영어래? 맞나? 스펠링? 여기는 WALTH care. 여기는 mind care. 여기는 클릭하고 쓰시면 돼요. 지금 있는 글자는 다 썼는데 밑에 자연스러운 즐거움 밑에 글자가 더 있어요. 사극 뭐 이런 걸 못 썼거든. 근데 왼쪽에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얘를 닫을 수도 있고 다시 펼칠 수도 있어요. 얘를 펼쳐갖고 따로 띄워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자연스러운 즐거움이란 글자 뒤에다 놓고요. 엔터를 한번 탁 치잖아요. 엔터를 한번 탁 치면 한 박스가 더 생겨요. 아주 단순하죠? 아주 단순해요. 그럼 여기다 직접 쓰셔도 돼. 사극. 무한도전. 뭐 이런 게 써있네. 그렇죠? 원더걸스. 이 글자 양이 많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한 줄이 돼버렸어. 이 사극 원더걸스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좀 크게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 보시면 헬스, 웰스케어, 헬스케어, 마인드케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산관리 선진화 이렇게 돼 있는데 헬스, 뷰티, 일상화, 차이나 펀드, CMA, 비비크림, 와인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요령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있는 글자는 10글자고 여기는 5글자고 여기는 2글자고 이러면 흉하지. 우리가 운율 맞춘다 그러잖아. 4글자, 4글자, 4글자 이렇게 맞춘다든지 뭐 3글자, 3글자, 3글자 맞춘다든지 어디는 2글자고 어디는 10글자고 그러면 보기 싫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사극. 되게 많아 지금 양이. 글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것만 없었다 하더라도 좀 크게 나왔는데 얘 때문에 좀 그렇다고 뭐 어떻게 그 다음 여기서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원더걸스 다음에 엔터를 탁 쳐버리면 한 박스가 더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비비크림 와인 뒤에다 엔터 치면 어떻게 될까? 이 글자 쓰는 여기다 엔터 치면 줄이 바뀌니까 안 되고 여기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라는 박스가 있잖아요. 여기 비비크림 와인 있잖아. 그 뒤에다 엔터를 치면 밑에 하나 박스가 생기는 거고 차이나 펀드 CMA 뒤에다가 엔터를 치면 또 거기도 하나 생기는 거고.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비비크림 와인 뒤에다가 엔터를 쳤어요. 엔터를 쳤는데 엔터를 치고 나니까는 마음에 안 들거든. 지울라 그래. 그러면 지우는 거는 두 가지예요. 딜리트로 지울 거냐 백스페이스로 지울 거냐 하는 거죠. 백스페이스로 지우면 왼쪽으로 가면서 지우는 거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 당겨서 지우는 건데 제가 딜리트를 누르면 어머나 마인드 케어가 올라와 버렸네. 마인드 케어가 올라와 버렸잖아. 이게 뭔 일이래? 그럼 마인드 케어가 어디로 가야 돼요? 국가적 자긍심이 내려가야 되고 그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타이틀로. 그렇죠? 그럴 때 쉬프트 탭 탭을 누르면 글자 앞에다 놓고 탭을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쉬프트 탭을 누르면 타이틀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국가적 자긍심은 어떻게 해야 될까? 탭키를 눌러야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오, 이제 정상됐네. 그러니까는 헬스케어하고 마인드케어 사이에다 뭘 하나 넣고 싶어. 그럼 비비크림 와인 다음에 엔터를 치고 쉬프트 탭을 누르면 앞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 헷갈려요? 잘 따라서 하셔야 돼. 공통적인 거예요. 여기서 쓰는 방법은 공통적인 거예요. 이 스마트 아트에서는 글자를 쓰고 나서 엔터를 치면 같은 레벨로 가요. 같은 레벨로 가는데 이때 탭키를 누르거나 쉬프트 탭을 누르게 되면은 안쪽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앞으로 나오느냐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자산관리 선진화 앞에다 쉬프트 탭을 누르면 웰스케어가 타이틀, 자산관리 선진화도 타이틀이 돼버리는 거지. 자산관리 선진화 앞에다가 탭키를 누르면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웰스케어의 부속 글자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비비크림 와인 뒤에다 놓고 엔터를 치면 글자가 하나 생기죠. 박스가 생겼잖아요. 여기다가 연습이라고 하나 써보고 또 엔터를 치면 연습 밑에 한 박스가 더 생기죠. 여기는 연습이라고 써볼 겁니다. 그럼 이 연습이란 글자가
마인드케어하고 헬스케어 사이에 들어갈 타이틀이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쉬프트 탭을 눌러주면 안으로 나오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연습 뒤에다도 엔터를 치고 또 내용을 입력을 하면 걔도 박스가 들어가는 거죠. 안에 들어가는 이제 내부 박스. 자, 우리가 이제 박스를 만들어서 이걸 꾸미는 과정인데 색깔을 좀 바꾸면 좀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색깔을 바꿔도 되고 아니면 테두리를 하얗게 집어넣어도 더 보기 좋고 요거는 테두리가 없어서 조금 답답해 보였는데 요거는 테두리 없이 약간 돌출처럼 보이고요. 요거 얘는 또 광택 처리해서 겉에가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차이나 펀드 CMA 같은 걸 컴마로 찍었단 말이야. 컴마로 띄워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엔터를 탁 치면 줄이 바뀌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무한도전 원더걸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줄이 바뀐 거야. 글자를 쓰다 보니까. 여기 자산관리 선진화도 굳이 이렇게 넓게 쓰지 말고 자산관리 밑에 선진화를 쓰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엔터를 치면 단락이 바뀌기 때문에 안 되고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줄만 싹 바뀌어요. 줄만. 차이나 펀드도 컴마 찍지 말고 쉬프트 엔터 쳐가지고 차이나 펀드 CMA를 위아래를 써도 되지. 특히 헬스 뷰티도 쉬프트 엔터 쳐가지고 비비크림 와인도 쉬프트 엔터 쳐가지고 위아래라 쓰면 되지. 국가적 자긍심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두 줄로 쓸까? 두 줄로 쓰는 게 나을래나? 그냥 한 줄로 쓰는 게 나을래나? 한 줄이 나을 수 있으면 한 줄로 쓰고. 근데 이쪽 마인드 케어는 글자 양이 많네요. 그렇죠? 웰스케어나 헬스케어 쪽에는 글자가 많지는 않은데 여기는 글자가 좀 많아서. 근데 여기는 두 줄 썼으니까 얘도 두 줄을 써야 형평성이 좀 맞아 보이는 것 같으면 여기도 이렇게. 아래쪽에 뭐 많이 써 있으니까 뭐 할 수 없는 거고. 자, 이거를 여러분들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색깔로 바꿀지, 이런 색깔로 바꿀지, 아니면 이런 색깔로 바꿀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바꾸시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요 레이아웃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레이아웃. 요거는 뭘까요? 이거? 누르지 마시고 클릭만 한번 해보자고. 누르면 글로 가버리니까 다시 얘를 누르면 돌아오겠지만서도 갖다 대면 어떻게 돼? 갖다 대면 이렇게. 그렇죠? 오. 또 뭐가 있나 볼까 이게?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벌지 뭐야. 근데 이게 글자가 너무 작다. 글자가 너무 작아. 이것도 글자는 너무 작고 이것도. 그런데 요것도 좀 그렇고. 이거는 또 타이틀이 달라 보였죠. 그렇죠? 모양새가. 요런 모양도 있고. 근데 아마도 얘가 제일 낫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고, 할 수는 있겠지. 특히 요거는 그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얘 반장 후보. 이번에 회장 선거를 하는데 회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 3명이야. 회장 얼굴 여기다 보여주고, 여기다가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다 정리해주면 되지.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누굴 뽑을 건가 뭐 선택하라고 하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형태들이에요. 우리 여기다 그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마음에 들어 쓴 거지 뭐. 43쪽 보시기 바랍니다. 히트 상품으로 본 소비자 키워드가 이렇게 3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글자를 우리가 이제 써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43쪽 오른쪽에 내려가면 오른쪽에 광택 처리 이런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강한 효과 이런 것도 있고
뭐 보통 효과 이런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44쪽. 자, 홈에 가서 새 슬라이드, 홈에 가서 새 슬라이드 화살표 눌러서 빈 화면. 홈 탭에 가서 새 슬라이드 화살표 눌러서 빈 화면. 빈 화면이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그 44쪽에 나와 있는 1번. 따뜻한 세상 만들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찾아볼까?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를 클릭하면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이게 목록형일까? 프로세스형일까? 주기형일까? 계층 구조. 계층 구조는 조직도 같이 생긴 거. 관계형일까? 행렬? 피라밋? 찾아봐야지 뭐. 이렇게 생긴 게 없으면 있을 것 같은데 찾아봐야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모두에 뭐 프로세스형에 있을지. 응? 어디? 관계형에 있어요? 요거. 여기 있다. 여기. 수렴 방사형이라고 있네. 수렴 방사형. 관계형이라는 그룹 안에 중간쯤에 보시면 이렇게 수렴 방사형이라는 대략 비슷한 거 찾아보는 거지. 얘는 동글뱅이 하나에 네모가 3개잖아요. 우리는 네모가 5개잖아. 눌리면 되지 뭐.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생겼으니까 자 여기 펼쳐놓고 여기는 따뜻한 요 밑에는 어린이 병원, 여기는 불우이웃, 여기는 사랑의 기부. 엔터 치면 되죠? 봉사단. 또 엔터 치면 뭐 생기겠지. 이렇게 글자 다 안 쓰고 그냥 앞자리만 써봤어요. 엔터 치면 늘어나겠죠. 그렇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5개 만들었더니 부장님이 어이 이 과장 그거 한 2개 더 넣지? 2개 알았습니다. 2개 넣으면 되잖아. 하나 더 넣어드릴까?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건 노동이 아니라니까? 옛날엔 노동이었는데 엔터만 치면 막 생겨. 막 생기는 거지. 예.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글자는 다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색깔을 넣을 수도 있죠. 그렇죠? 요거 되게 환하게 보인다. 그러면 요거 보세요. 여기 박스 있잖아. 겉에 박스. 이 겉에 박스 있잖아요. 겉에 박스 이거 틀. 이 틀을 이렇게 늘리면 요쪽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쉬프트 눌러 같이 늘리면 같이 늘어나죠. 같이. 그렇죠? 이렇게 늘리고 이쪽 또 늘려야 되잖아. 그럼 컨트롤 쉬프트하고 같이 얘를 밖으로 빼면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으로 정방향으로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늘리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또 옮길까 말까 막 이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쫙 늘리면 늘어나니까. 지금 녹화 프로그램하고 충돌이 나가지고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은 잘 되실 거라고. 자, 또 홈에 가서 새 슬라이드 빈 화면. 여기 이제 고객 지향의 프로세스 혁신을 쓰라는데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에 가면
수렴 방사형? 얘가? 아까 한 게 수렴 방사형이잖아요. 그렇지? 이번 거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프로세스형에 있을 것 같은데 그림상으로? 어떻게 생겨 먹은 건가? 저도 다 못 외웠어요. 예. 어디? 프로세스형에 있어요? 여기 있네. 그렇죠. 이렇게. 이거 지금 여기다 글자를 클릭해서 녹색 경영 여기다 클릭해서 또 뭐 지속 경영 네 글자 쫙 들어가네. 내부 통제 이렇게. 근데 한 칸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돼? 요거 펼쳐놓고 거기다 엔터 치면 하나 더 생기지 이렇게. 막 생기잖아. 화살표 밑에는 화살표가 자동으로 막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너무 편한 거죠. 책이 잘못되어 있어요, 네? 근데. 책이 잘못되어 있어요. 응. 책이 위에 게 지금 수렴 방사형이죠? 네. 위에 게. 그렇죠. 에이씨. 이현범 씨 왜 이따구로 만들어놨대? 이 사람 좋아서 이 책을 썼더니만, 그냥. 그래서 지금 고쳐달라고 해도 못 고쳐요. 이거 뭐 2010년 책을 지금 고치면 뭐 하겠어. 이제 걱정이야. 저만 이 책으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이 책으로 강의를 하실 텐데, 이 뚱뚱한 이 선생이 골랐다 그러더니 책이 영 엉망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큰 문제예요. 자, 요게 그림인데, 클릭해가지고, 우리 D드라이브에 샘플 받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D드라이브에 샘플 받아놓은 거 있잖아. 파워포인트 예제 파일에 가면, 혹시 샘플이 있을까? 그림이? 튤립밖에 없네. 튤립? 그러면, 튤립이 들어가는 거지. 이런 샘플 그림이 여러분 있으시면 좋은데 제 거로 한번 넣어볼까요? 놀라지 마세요. 제 얼굴이 나왔다고 해서. 알겠다. 이걸 하나 딱 집어넣으면 턱하니 들어가고. 이렇게 그림을 집어넣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림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빼버리고 다시 클릭해서 다른 그림으로 메꿀 수가 있는 거지. 사기 그림. 20살 때 사진. 이렇게. 그래갖고 사진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을.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되는 거죠. 색깔은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스마트 도구에, 잠깐만. 얘도 지금 스마트 도구와 디자인 서식 두 가지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죠? 스마트 도구 디자인에 가면 색깔을 넣으실 수가 있고, 그렇게 색깔을 넣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도 광택 처리 이런 거. 색깔을 뭐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렇죠? 서식에 가서 세 칸이 있잖아요. 세 칸. 여기 있는 도형을 바꿔도 돼요. 이렇게 바꾸면 그 색깔로 들어갑니다. 짙은 색깔로 바꿔주시면 짙은 색깔로 넣어주시면 들어가요. 아무래도 글자가 하얀색이니까 채우는 색깔이 어떻게 된다? 약간 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색깔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여기서 일률적으로 바꿨잖아. 일률적으로 바꿨는데 난 가운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클릭해놓고 스마트 아트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색깔을 이용해서 이거를 바꾸시면 돼요. 요 위에 메뉴판이 별도로 뜨는 거는 얘 전용 메뉴거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 화살표는 어떻게 돼? 가로 화살표도 어떻게 색깔을 여기 있는 색깔에서 바꿔줄 수가 있다고 하지만 얘는 한꺼번에 바뀌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도구에 서식에 가서
얘만 색깔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지.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지. 글자 색깔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박스를 선택해서 여기 글자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 박스를 선택해서 글꼴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나? 바꿀 수가 있네. 이 박스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겉에 박스를 클릭하면 안에 있는 모든 게 선택이 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글자의 색깔은 홈에 가서 글자 색깔을 바꾸면 되죠. 노란색, 하얀색 바꾸시면 되죠. 글꼴도 바꾸시면 되죠. 크기. 글자의 크기를 크게 했더니 아까는 한 줄이었던 애가 두 줄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큼지막하게. 글꼴도 바꿀 수가 있죠. 글꼴도. 글꼴에는요 특성이 있어요. 어떤 애는요 기럭지가 긴 글꼴이 있어. 기본적으로 쓰는 글꼴이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인데 이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은 기럭지가 길어요. 그래서 위아래 줄이 바뀌면 뒤에 공백이 좀 생겨요. 그리고 HY 견고딕 같은 경우는 저처럼 넙디리해요. 그리고 짧아 위아래가. 그래서 글자를 쓰면 이렇게 위아래가 두 줄 됐을 때, 세 줄 됐을 때, 여러 줄이 됐을 때 아무래도 보세요. 얘는 어떻게 돼요? 위아래 공백이 많이 생기는데 이 글꼴은 위아래가 딱 붙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특성이 있거든. 한 줄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두 줄, 세 줄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까보다 훨씬 글자가 크게 나오니까 보기 좋네. 이것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자,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방법은요,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먼저 USB 케이블을 핸드폰에다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연결을 한 상태에서 봤더니, 여기 패턴이 그려져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패턴을 풀어야 돼. 그 패턴을 풀고 나서 보면은, 데이터 접근합니다.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면, 지금 안 눌렀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열렸는데 없어. 핸드폰을 두들겨 패도 없어. 근데 여기다가 허용하겠습니다 누르면 이제 두들겨 패면 짠하니 열리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두면 패턴이 또 담겨버리겠죠. 그렇죠? 그때는 상관없는데 최초 연결할 때는 패턴을 풀어서 화면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LG 제품 같은 경우에는 LG 핸드폰 같은 경우에 좀 특성이 있는 게 꽂으면 충전을 들어가요. 데이터 인식이 안 되거든. 그럼 여기 알림줄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데이터 접근하는 거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삼성은 안 그런데 LG가 좀 그래요. 자, 일단은 핸드폰 안에 제가 열어서 들어가 봤더니 이게 핸드폰 메모리예요. 용량 되게 작죠? 11.4기가야. 누구는 64기가하고 누구는 32기가인데 이거는 7만원짜리 핸드폰이야. 용량이 너무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사진을 차각차각 몇 장 찍으면 꽉 차. 그래서 256기가짜리 보조 메모리를 꽂은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차각 찍으면 여기에 저장되게끔 카메라 앱 안에다가 지정을 해주면 돼. 그리고 앱들도 여기 깔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저장되게끔 앱을 이동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안에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폰이라고 되어 있는 거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에 DCIM이라고 있어요. DCIM. 찾아보세요. DCIM. 제가 더 정리해 드릴 테니까. DCIM 찾으셨어요? 더블 클릭하면 거기에 카메라라고 있어요. 카메라. 저는 없죠? 여기 저장을 안 해놨다고, 여기 저장한다고 했으니까. DCIM. 지구상에 있는 모든 디지털 카메라들은 DCIM 폴더가 다 있어요. 1000만원짜리 카메라든 5만원짜리 카메라든 디카에는 다 DCIM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스마트폰은 카메라라는 폴더가 있고 니콘은 니콘 뭐라고 하는 폴더가 들어가고 캐논은 캐논이라고 들어가고 그래요.
카메라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여러분이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동영상하고. 이건 동영상이고 이건 일반 사진이고. 이거를 파워포인트에서 클릭해가지고 그림을 클릭해서 내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DCIM에 가서 카메라에 있는 그림을 잠깐만요. 왜 불러와지지? 불러와주면 안 되는데? 선생님 아까 안 되셨죠? 저는 되죠? 이게 이상한 거야. 원래 안 되는 게 원칙인데. 클릭해가지고 직접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불러올 수가 없어요. 지금 제 거는 미쳐가지고 작동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 폴더에 들어가 있는 사진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사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사진을 선택하고 한 계단 또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하면 여러 개 선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복사해서 여러분 내 문서 안에 내 문서 폴더나 여기 사진 폴더 있잖아요. 사진 폴더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 쫙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놓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몇 사람들은 보니까 핸드폰이 꽉 찼어요. 꽉 찼어. 아마도 몇 년 전부터 찍은 사진이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좀 전 알려드렸잖아요. 카메라 폴더 들어가서 사진이 겁나게 많을 텐데 그 카메라 폴더에 있는 사진을 컨트롤 A 전체 선택을 해가지고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이 돼요. 그걸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 지금은 하지 마세요. 댁에 가서. 그러니까 여기 하면 안 돼요. 여기다 붙여놓으면 안 되잖아. 그냥 몇 개 샘플만 복사해서 붙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집에선 잘라내기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복사해가지고 내 컴퓨터 어딘가에다가 사진 폴더에다가 다 붙여넣으세요. 그러면 스마트폰에는 사진이 다 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스마트폰 안에서 사진을 삭제하시라고. 삭제하는 거는 여기서 삭제해도 되는데 핸드폰에서 직접 삭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진짜 요거는 내가 두고두고 보고 싶어 라는 사진 몇 장 아니면 다 지워버리시라고.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놔야 되니까. 그래 핸드폰이 가벼워지는 거지. 이게 필름인데 필름 36장짜리 필름을 사가지고 지금 35장 찍어놓은 거야. 하나 공간이 있어. 하나. 여행 가서 찍으려고 봤더니 착각 찍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안 찍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분은 64기가인데 한 60기가 남아있어. 엄청나게 남아있어.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 자체가 꼬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는 11.4기가 중에 그나마 2.63기가 남아있거든. 그나마 관리해서. 안 쓰는 앱들은 과감히 삭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다 사진을 저장했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공간이 없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카톡으로 받은 사진들이 있어. 카톡으로 받은 사진 같은 거. 그것도 여기 카카오톡 다운로드라는 데 있거든. 여기 들어가서 다 잘라내기 해서 옮겨놔야 되고. 요 카카오톡이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카카오톡 가보시면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운로드라는 폴더도 있어. 다운로드. 여기 가면 또 어마어마하게 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거를 정리정돈 하셔야 되는데 모르시면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괜히 모르시는데 억지로 하다가 그냥 삭제를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 자꾸 해보라고 했잖아요. 응? 자꾸 해보라면서요.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를 해야 옮겨가는 건데 그리고 나서 삭제를 하면 몰라도 그냥 모르고 삭제 버튼을 눌러버리면 내 추억이 사라지잖아. 가족들 간의 사진들이 다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왼쪽에 보면 사진 폴더가 있죠. 사진 폴더. 그 사진 폴더에다 몇 장 붙여놓으시라고. 연습할 거니까. 댁에서도 사진 폴더에다 넣으시면 되지. 내 컴퓨터 사진 폴더에다가.
아, 옮긴 다음. 옮긴 다음에 이제 핸드폰에도 그대로 사진이 남아있으니까 카메라에도 핸드폰 안에도 삭제를 해줘야지. 진짜 요거는 너무 잘 나와서 요거는 안 지울 거야 라는 걸 몇 개 빼놓고는 가급적이면 다 지워버리시라고. 그래야 어디 놀러 가셔도 계속 또 찍을 수가 있지. 공간이 많으니까는. 여러분 이 상태로 어디 여행 가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려고 봤더니 저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사진을 못 남기잖아요. 여행 가서. 그렇다고 과거의 사진을 지우면 또 안 되잖아. 자, 일단은 저는 여기다 이렇게 몇 개 옮겨놨어요. 복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이때 요 그림 아이콘을 클릭해야 떠요. 그렇죠? 그 왼쪽에 있는 사진 폴더에 가서 그림이 있으니까 이런 그림을 선택하면 여기 쏙 들어오겠지. 이렇게. 그런 그림들을 선택하면 딱 오겠지. 이렇게. 그런 거예요. 어려운 거는 아닌데 안 해봐서 뭐 처음 해보니까 모르는 거지 뭐.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내 PC로 옮기는 방법은 첫 번째 스마트폰하고 내 컴퓨터를 PC를 USB 케이블로 연결해야 돼요. 이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암호 패턴이 있잖아. 암호 패턴은 반드시 해제를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데이터 접근 권한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허용하셔야 돼요. 아까 데이터 접근 권한 요구하는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허용을 해주시면 그때 이제 비로소 내 컴퓨터랑 스마트폰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시작 버튼 누르시면 여기 내 PC가 어딘가 있을 텐데 없으시면 PC를 찾아야지. 왼쪽에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요 윗줄에 내 문서, 뭐 내 그림, 뭐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에 있고요. 자, 탐색기라 그래. 탐색기를 실행해야 되는데 윈도우 로고 있죠. 윈도우 로고 키 있잖아요. 로고 키. 윈도우 로고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를 누르면 로고 플러스 E를 누르면 탐색기가 딱 떠요. 윈도우 로고 키 있죠. 지금 한번 해보세요. 윈도우 로고 키가 두 개가 있잖아요. 제일 아래줄에. 컨트롤하고 알트 사이에 깃발 그림 같은 거 있잖아. 그걸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를 누르면 익스플로러 탐색기라는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PC라는 항목, 내 PC 또는 내 컴퓨터 또는 내 컴퓨터. 윈도우 10에서는 내 PC라고 뜨고 윈도우 7에서는 내 컴퓨터라고 뜨거든. 항목을 클릭한다. 그러면 목록에서 본인의 스마트폰을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보세요. 요런 아이에 내 PC라고 클릭해 보면 요게 핸드폰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스마트폰이 열리면 거기에서 DCIM 그리고 카메라 폴더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DCIM 더블 클릭하고 카메라 폴더가 보면 카메라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카메라 폴더에 있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선택한다. 이때 어떻게 하면 된다? 컨트롤 A 누르면 선택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복사 명령을 걸어요. 복사 명령은 뭐다? 컨트롤 C죠. C 카피. 복사 명령을 한다. 그 다음에 PC의 사진 폴더가 있죠. 사진 폴더 또는 뭐 그림 폴더가 있을 수 있어요. 왼쪽에 내 사진이나 내 그림 폴더가 있어요. 폴더를 클릭하고 마지막에 붙여넣기는 컨트롤 V죠. V 명령을 실행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이 동영상이 내 컴퓨터로 쫙 복사가 돼서 가겠죠. 그렇죠. 복사 작업이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될까요? 스마트폰의 갤러리 앱을 실행을 해서 불필요한 사진을 삭제하세요. 그런데 갤러리 앱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갤러리 앱 한번 실행해 보실래요? 지금 이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라는 앱을 실행해 보면 여기에 폴더들이 보여요. 폴더 카메라 폴더 무슨 폴더 뭐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스마트폰에서 사진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카메라라는 폴더도 있지만 또 카카오톡 다운로드 받은 폴더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폴더들은 어떻게 될까? 그 폴더로 가서 전체를 다 선택을 해가지고 이동을 해야 돼. 이동. 어디로? 카메라 폴더로. 자, 하나 더 마무리 해드릴게요. 요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 요 전에. 사진 파일들을 모두 카메라 폴더로 이동을 해놔야 편해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카톡으로 받은 사진, 또 클라우드에서 받은 사진, 또 다운로드 받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갤러리라는 앱에 가보면 되게 많아요. 폴더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저도 가족 폴더 해가지고 큰애 작은애 뭐 와이프 해가지고 사진들을 따로따로 보관해 두거든요. 그건 제가 아니까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진이 어디에 저장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갤러리로 가서 작업하시면 되지. 갤러리 앱을 실행을 해서 폴더별로 보이는 사진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이때 해당 폴더를 터치하면 어떻게 되죠? 그 폴더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그 폴더 안에 사진들을 모두 선택을 해가지고 이동을 해야 돼요. 어디로? 카메라 폴더. 아까 영문은 이렇게 써있죠? 카메라 폴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렇죠? 이 카메라 폴더로 이동을 하셔야 돼. 이걸 먼저 다 해놓으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메라 폴더 안에 사진이 되게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찍은 사진도 있지만 다운로드 받은 사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를 한꺼번에 권한하게 빠르지. 이걸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요거 한번 같이 해보세요. 갤러기가 아니라 갤러리 앱 한번 실행해보세요. 갤러리 앱을 실행하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폴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카톡으로 받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스크린샷 하는 것도 있고요. 뭐도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꾹 눌러가지고 이동을 못하니까 일단은 그
폴더를 터치를 하면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럴 때 보이는 사진들을 길게 꾹꾹 눌러주면 선택이 돼요, 선택. 그리고 점점점이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점점점. 그 점점점 메뉴를 터치해가지고 앨범으로 이동을 하셔야 된다고. 앨범으로 이동. 이때 어느 앨범으로 갈 거냐? 카메라 폴더로 가야 돼. 그게 제일 좋아. 그럼 사진이 글로 쑥 가버리거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사진들을 다 하나씩 해가지고 카메라 폴더로 다 넘겨 놓으셔야 그 다음에 그걸 한꺼번에 가져올 수가 있어. 수월하지. 자, 홈에 가서 새 슬라이드 제목 및 내용. 근데 내가 모르고 아까 여기다 제목 안 넣었잖아요. 그럼 제목을 넣으려면 어떻게 될까? 레이아웃에 가서 제목 및 내용으로 바꿔치기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뭐라고요? 자, 요거 보세요. 이거. 얘를 빼버리고 싶어. 이렇게 빼버릴 수도 있잖아요. 빼버리지 말고 뭐를 하면 좋다? 그냥 빈 화면을 바꾸면 되고, 빈 화면 했더니 제목을 못 넣잖아요. 그렇죠? 그럼 레이아웃에 가서 제목 및 내용 그러면 제목을 넣는 공간이 생겨요. 레이아웃이라는 게 모양새를 바꾸는 때 쓰는 거예요. 모양새. 예. 자, 그러면 제목 및 내용에 들어가서 제목에는 이렇게 쓰시고 이 안에는 이제 스마트 아트를 가져와야 되겠죠? 스마트 아트. 스마트 아트를 클릭하면 흉 하고 열리겠죠. 그럼 우리는 뭐다? 계층 구조형. 일명 조직도라고도 많이 불리울 수 있는 건데요. 계층 구조형 안에는 조직도도 있지만 조직도가 아닌 형태도 있어요. 근데 이 조직도를 많이 쓰니까 얘를 선택할지 쟤를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장 무난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있는데 첫 번째 거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바꾸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면 바뀐다고 해서 클릭할 때마다 바뀌는 거니까.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글자를 쓰는 공간이 있죠. 그렇죠? 근데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쓰세요. 대표이사. 여기는 기술 고문. 자, 있는 데는 다 채웠는데 이제 부족하잖아요, 항목들이. 그리고 기술 고문이 오른쪽에 있잖아, 오른쪽에. 여기 있네, 좌우 전환. 그러면 왼쪽 오른쪽 바뀌어. 여기. 좌우 전환 누르면 왼쪽 오른쪽으로 바뀐다고. 이 스마트 아트 도구 메뉴판 안에 좌우 전환이라고 있거든요. 왼쪽에 있던 애를 오른쪽으로 보낼 수도 있죠. 좌우 전환 누르면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리고 대표이사하고 세 가지 본부, 이 세 가지 본부가 직계 가족이에요. 기술 고문은 뭐다? 그냥 곁들이로 들어온 거예요. 잔가지야. 그러니까 학교 조직도 같은 거 만들잖아요. 반장, 뭐 회장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그러면 여기 고문에 누가 들어올까?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죠. 이 자리에. 그 다음에 이제 생산본부를 클릭하고 밑에 기획, 재무 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도형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아래에 추가하는 거죠. 아래.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를 해야 되는데 아래 추가하면 안 되죠. 뒤에 추가를 해야지. 뒤에. 형제지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형제지간.
근데 우리랑 그림이 다르죠? 자, 보세요. 관리본부를 먼저 클릭해 놓고, 관리본부를 클릭해 놓고요. 레이아웃에 가셔가지고, 표준을 선택해 보세요. 표준. 그리고 도형 추가를 아래 추가해 보세요. 아래 추가. 그러니까 관리본부를 선택을 해서 자식을 만들 거냐, 그 먼저 만든 자식을 통해서 동생을 만들 거냐 그런 거죠. 얘를 선택했으면 뒤에 추가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지금 품질 관리잖아요. 품질 관리. 그럼 품질 관리 입장에서는 생산 관리와 연구소 둘이 더 있잖아. 형제가. 그러니까 품질 관리 입장에서는 뒤에 추가를 눌러야 도형 추가를 눌렀을 때 뒤에 추가를 누르면 형이 생겨. 관리본부를 선택하고 아래 도형 추가 누르면 뭐 이상하게 됐다. 그렇죠?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품질 관리, 여기는 생산 관리, 그 다음에 생산 관리 동생이 하나 더 생겨야죠. 연구소. 앞에 추가요? 앞뒤가 이상하게 됐다? 연구소. 생산본부 입장에서는 자녀가 둘이 생겼는데 모양새가 다르죠. 그렇죠? 이거는 레이아웃으로 바꾸시면 돼. 표준, 그럼 이렇게 바뀌어. 생산본부라고 하는 부모를 선택해 놓고 그 자식들의 모양을 왼쪽으로 배열할 거냐, 오른쪽으로 배열할 거냐, 아니면 양쪽 좌우로 펼쳐놓고 배열할 거냐, 레이아웃이라는 항목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표준. 제일 만만한 게 표준이죠. 근데 표준을 쓰면 불편한 점이 뭐냐면 자녀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벌어지지, 옆으로. 그래서 관리본부 같은 경우도 레이아웃을 왼쪽, 생산본부도 레이아웃을 왼쪽, 위에서 아래로 또 매달리지. 위에서 아래로 매달리는. 그냥 생산본부는 왼쪽, 관리본부는 오른쪽. 그러면 좌우로 펼쳐지게끔도 할 수 있고요. 그냥 만만한 게 표준. 그리고 여기는 기획, 여기는 재무. 이 조직도를 여러분이 몇 번만 연습하시면 의미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사진을 집어넣는 거. 대표이사에 꽃 그림 들어가고 뭐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이런 거? 뉴스 시간에 나오잖아. 뭐 어디 조직 일망타진했습니다. 뭐 연락책 누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서방파 뭐 일망타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색깔을 알록달록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어떤 거는 좀 조직이 모양새가 좀 안 어울리는 것도 있어요. 이 고문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이제 이름을 쓸 수가 있지. 이름. 대표이사 홍길동, 뭐 기술고문의 이순신, 뭐 이렇게 이름을 쓸 수 있는 거고, 처음에 있는 거는 그냥 직함만 들어가는 거. 직함만. K월드 인사복지제도. 이때는 계층구조형이 요거네. 그렇죠. 요거.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인재교육이고, 그렇죠? 인재교육이고, 옆에는 급여체계고, 체계.
여기는 학술.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이렇게 펼쳐서 글자 쓰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는 뭐 지역. 그 다음에 지역 다음에 엔터 치면 또 줄이 생기죠? 외국어. 여기는 사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엔터 치면. 그럼 급여체계 밑에는 연봉제, 월급제, 성과급. 또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복리후생인데, 복리후생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옆 동네로 가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제가 쉬프트 탭. 탭키 누르면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고, 쉬프트 탭 하면 삐져나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모른 척 하시는데, 이거. 했었잖아요. 탭, 쉬프트 탭. 이게 처음 하시니까 또 이게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 오늘. 스마트 아트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이때 탭을 눌러주거나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도형 추가해서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학술 연수 제도. 여기는 지역 전문가. 여기는 외국어 생활관. 여기 사내 어학 과정. 근데 지금 뭐가 불편하네요. 그렇죠? 뭐가 불편하죠? 얘 넓게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넓히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넓혀주면 좋을까? 여기는 색깔이야 우리가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뭐 모양을 바꿔주면 되는데. 얘를 펼치면 되나 옆으로? 얘를 넓힐 수도 없잖아요. 넓혀봤자 의미가 있을까? 여기 넓이를 이렇게 넓히면 얘를 넓히면 글자가 넓어지나? 글자는 안 넓어지잖아. 예. 글자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 글자를 크게 하면 커져라 벨이죠? 얘는 박스가 작잖아. 박스가 이 글자가 들어가는 박스가 작잖아요. 이 박스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박스를 크게 만들면 커지잖아. 그렇죠? 자 보세요. 요 안에 있는 요 박스를 선택할 겁니다. 요 안에 있는 박스를 선택할 거야. 근데 하나 쉬프트 눌러서 클릭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렇죠? 10개 도형이잖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게 집어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럭을 잡으면 여차하면 테두리 선도 블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 이렇게 잡으시면 테두리 선이 다 들어가 안에. 연결고리가. 그래서 여기 요렇게 테두리 선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네모 상자 안에 것만 잡게끔 이렇게. 그리고 이 8개 점 중에 10개 박스 중에 8개 점이 있잖아요. 그 중에 아무 데나 선택해서 가로를 넓혀주면 한꺼번에 들어. 글자를 크게 하면 커지겠죠. 근데 이 박스를 너무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크게 하면 또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 박스가 커졌더니 요 위에는 큰 제목 있잖아요. 큰 제목. 이 큰 제목도 박스를 크게 해주면 좋겠지. 이렇게. 아까랑 전혀 다른 느낌의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하고 뭐를 이렇게 움직이고 넓히고 좁히고 이런 거 그런 것들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거 컨트롤 키, 뭐 쉬프트 키 이런 걸 이용해서 도형을 작업하는 거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다 해요 그게. 근데 그게 생활화가 되면 빨리빨리 하는 거고 아직 숙달이 안 되면 느릿느릿한 거고 그런 거예요.
자, 46쪽으로 갈게요. 조직도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46쪽에 가시면 그림 파일이 있어요. 지금 이 책은 윈도우 7 기반으로 만든 그 책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7에는 8개 그림을 샘플로 주거든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윈도우 10이지 않습니까? 윈도우 10은 샘플 그림을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몇 개 옮기시는 과정도 대비해서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가면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면 뭐 네이버가 열리든 뭐가 열릴 텐데 뭐 열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이버에 가서 검색하지 마세요. 얘를 구글로 가세요. 구글로 가서 구글에 가서 검색하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안 간대니? 삐졌나?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찾으셔도 돼요. 그럼 구글에 있는 그림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구글에 왔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무궁화라고 검색을 해보면 무궁화에 대한 게 나오죠. 그렇죠? 그때 이미지를 클릭해야 그림이 한쪽 보이겠지. 전체를 검색하면 그림도 나오고 뭐 무궁화와 연관된 것도 나오고 그러겠죠. 그렇죠? 이미지를 클릭하면 무궁화와 연관된 이미지가 나오겠지. 이때 중요한 거는 아무 그림이나 퍼다 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저작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구. 옆에 설정 옆에 도구라고 있어요. 그렇죠? 도구를 클릭하시면 사용 권한이라고 있습니다. 사용 권한. 난 집에서 그냥 나 혼자 할 거야. 그럼 상관없어요. 나 혼자 하겠다는데 뭐라 그래? 자유의 권한이 있잖아요. 우리 권리가 있거든. 근데 이거를 블로그에다 올려야 돼. 또 이렇게 사진을 또 누구한테 배포를 해야 돼. 아무 사진을 배포해서 큰일 나죠. 그래서 사용 권한에 가서 수정 후 재사용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재사용 가능한 건지 하여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시면 여기 있는 그림들은 뭐다? 이거는 마음대로 써도 좋아요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픽사베이라는 데서 그림이 온 것들이 여러 개 있네. 픽사베이 무료 사진, 뭐 픽사베이 무료 사진. 픽사베이라는 사이트는요, 공짜로 쓰는 사이트예요. 그럼 이런 그림을 클릭해가지고 오른쪽 눌러서 저장하시는, 복사하셔야 돼, 복사. 인터넷, 여기 파워포인트 쓰실 거라면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누르면 흉하니 애가 오고요. 근데 여기다는 못 넣지. 여기다는 못 넣지. 여기다가 무궁화 그림을 넣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이 무궁화 그림을 오른쪽 눌러서 저장을 해야 돼. 그냥 복사는 겉에서 쓰는 거고요. 저장 명령을 걸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무궁화를 저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장이 돼야 이들 그림을 클릭했을 때 무궁화 그림을 찾아가지고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난 요 귀퉁이에다가 무궁화를 넣을 거야 라고 하면 아까 무궁화 그림을 오른쪽 눌러서 복사해가지고 원하는 데다 놓고 붙이기, 여기 붙여넣기를 누르면 탁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쓸 수는 있지.
이런 그림들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가 있는 거죠. 편리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력서 같은 거 많이 써보셨을 거 아니야. 이력서, 그렇죠. 저도 최근에 또 이력서를 어디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럼 이력서 안에는 사진이 들어가잖아, 사진. 그 사진이 내 컴퓨터에 있어야 되잖아. USB 메모리나 내 컴퓨터에 들어있어야 사진을 꺼내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삽입에 가서, 그림에 가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선택을 해서 가져오면 휙하니 가져올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려고 사진을 준비해 둬야지. 그렇게 하려고. 또 그림이 여러 개가 있네, 그렇죠? 이런 그림도 있고 저런 그림도 있고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또 저장하시면 되지. 이것도 픽사베이 사진 무료 사진이고 이것도 무료 사진이고 이거는 무료 사진이 아닌 것 같은데 함부로 막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무궁화 호 사진인데 이런 거 이건 이제 무료 사진이고 그런 걸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꺼내 쓰시면 되는 거죠. 예. 자,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서 그림을 클릭해가지고 사진 폴더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삽입을 누르면 그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 얘를 줄여야지, 그렇지. 줄일 때도 컨트롤 키 눌러서 줄이면 어떻게 된다? 중앙에서부터 줄어들게끔 양쪽에서도 같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줄일 수가 있죠. 근데 얘를 동그랗게 어떻게 만들어? 여기 그림 도구에 가면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주변이 투명하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준다고. 아까는 그냥 직사각형 사진이었잖아요. 이렇게 사진이었는데 이 그림 도구 서식에 가서 동그란 거를 딱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주변이 투명하게끔 만들어줘요. 안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꾸며야 되거든. 되게 힘들잖아요. 2007 이후로부터 이게 생겨나가지고 너무나도 편한 거야. 너무나도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게끔. 자, 삽입에 가면 그림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림을 함부로 못 쓰니까 내가 찍은 사진이나 내 게 아니면 함부로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클립 아트라고 하는 걸 가져오는 클립 아트. 한번 가보세요. 자, 클립 아트를 클릭하는 건데 클립 아트는 뭐냐면 오른쪽에 클립 아트라는 창이 떠요. 이렇게 누를 때마다 탁 뜨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 가서 내가 그냥 이동 버튼 누르면 모든 그림이 뜨고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3조고 3조고가 뭐예요? 3조고? 세발까마고 아니야? 세발까마고? 고구려의 상징 세발까마고 이런 거. 그럼 이거 3조고를 검색을 하는 거죠. 이동 버튼 누르면 검색이 되거든. 그럼 그림을 클릭하면 그 그림이 여기에 딱 떠. 이렇게 떠. 클릭하면 이렇게 뜬다고 이렇게. 필요 없으면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되겠죠?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그림처럼 다 있는 것도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은 투명하죠. 또 안에가 투명한 게 있고 얘는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 어떤 거는 사진도 있어요. 사진. 이런 사진도 있다고 이렇게 사진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는. 여기 있는 건 마음대로 꺼내서도 돼요. 근데 이게 별로 안 이쁘더라고. 남들이 다 이걸 쓰니까 별로 안 이뻐. 그래서 2013 버전서부터는 삽입에 들어가서 클립아트를 찾아보면 없어요. 그림을 클릭하면
2013, 2016에는 그림을 클릭하면 컴퓨터에 있는 그림 가져올래?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 가져올래? 하고 거기서 물어봐.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가져올래? 그러면 그게 클립아트야. 원래는 파워포인트 안에 그림을 제공해 주는데 여기 보면 빙 컨텐츠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빙 컨텐츠 포함. 빙이 MS사가 주관하는 운영하는 검색 사이트거든요. 거기에서 그림을 가져오겠다라는 거거든. 얘를 해제하고 이동 버튼 누르면 없어요. 없어 그림이. 얘를 선택하고 이동을 눌러야 인터넷상에서 그나마 이 그림을 가져오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MS사에서 제공해주는 그림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는 사용자들이 에이 쓰기 싫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안 쓰고 어떻게 한다? 아까 인터넷상에서 직접 그림을 찾는 거지. 그림을 찾아가지고 근데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권한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지를 찾아가지고 이런 그림을 저장을 해갖고 쓰는 거예요. 그럴 거라면 클립아트 제도를 빼버리고 그림을 컴퓨터에서 가져올 건지 인터넷상에서 가져올 건지를 하되 인터넷상에서 마음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에서 인터넷 그림을 가져온다 그러면 권한이 막 써도 되는 그림만 찾아줘요. 알아서. 우리는 일일이 내가 찾았잖아. 내가 다 조건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워포인트에서 인터넷 그림을 가져와라 그러면 써도 좋아요 라는 그림만 가져오게 해줘요. 사용자가 불편함 없도록. 그게 또 바뀌었어요. 2010까지는 이렇게 쓰고 그 윗버전에서는 또 바뀌었어요. 이렇게.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 하얀색이 보기 싫어. 하얀색을 투명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 까마구만 보이겠죠? 까마귀만 보이면 보기 좋잖아. 그렇지? 이게 가린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이 까마귀 형태만 딱 보이면 좋은데 하얀 게 칠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림 도구라는 메뉴에 가서 배경 제거하지 마시고 색 가보세요. 색. 그럼 저 아래쪽에 투명한 색을 설정하는 게 있어요. 색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투명한 색 설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클릭해가지고 이 화살표 끝자락이 검정색을 선택하면 검정 부분이 투명이 되는 거고 하얀색을 클릭하면 하얀색이 투명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투명하게 만들까요? 얘는 색깔이 다 다르잖아. 얘는 안에 딸기도 보이고 요 위에 케이크인데 이렇게 막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색깔에 가서 투명한 색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안 맞아. 그래서 이럴 때는 배경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경 제거를 해주면 이렇게 안에 것만 남지, 요거만 남지. 아까 그 삽입에 가서 클립아트에 가서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이런 그림들. 여기 막 색깔이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투명하게 색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을 못 한다고. 색깔이 너무나도 다 많으니까는. 그 다음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투명하게 돼 있죠. 투명하게 돼 있잖아. 그렇지. 투명하게 안 돼 있는 애들도 있잖아. 투명하게 안 돼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 검은 부분 있잖아. 검은 부분. 이 검은 부분을 투명 처리하면 어떨까 이거지.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색깔에 가서 투명한 색을 설정하는 거지. 어디다? 검은색에다 클릭을 해버리면 검은색 부분이 투명 처리가 돼버리고 안에 알맹이만 딱 색깔이 남는 거죠. 이것도요, 본래는 포토샵으로 해야 돼. 엄청 불편하고 힘들어요. 시간 많이 걸리고요.
근데 포토샵 전혀 모르는 사람도 척척하거든. 2007부터 이런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는 바람에 파워포인트를 잘한다 못한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내가 많이 연습하면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우리 교재 46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배경을 깔고 싶은 거야. 뒷배경을 쫙 깔고 싶은 거야. 그러면 삽입에 가서 그림에 가서 아까 우리 저장한 그림 몇 개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궁화 그림 같은 거. 여러분 아까 스마트폰으로 저장한 그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림을 선택하고 삽입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위에 올라와 버렸잖아. 올라와 버렸잖아요. 배경 뒷배경이 아니잖아 이건. 그러면 얘를 맨 뒤로 보내면 어떨까? 맨 뒤로 보내면 뒤로 가긴 갔죠. 근데 이건 배경이 아니거든. 지우고.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워버리고. 왜 안 지워져? 얘 또 속색이네. 아, 지워졌다. 자, 디자인. 가면 뭐가 있어요? 배경 스타일이라고 보이세요? 저 끝에? 디자인이라는 게 뭐였어요? 우리 디자인 몇 번 해봤죠? 선택하면 이렇게 막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바뀐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나 이 문양이 마음에 안 들어. 이 문양이 안 들어. 그러면 배경 스타일에 가서 배경 서식을 넣어주는 거야. 배경 스타일에 가서 배경 서식을 눌러주면 이때 그림으로 채울 거예요. 그림으로. 근데 그림이 채워진 게 아니라 무슨 문양이 칠해졌네. 그렇지? 그럼 여기는 그림 어디 갔어? 여기 그림. 파일을 클릭해서 이 파일을 클릭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림을 선택해 주면 돼요. 배경으로 딱 들어갔죠. 그렇죠? 근데 얘만 들어갔네? 나머지는 안 들어갔잖아. 나머지 애들 안 들어갔죠. 모두 적용 누르시면 다 들어가. 다시 해볼게요.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아까 삽입에 가서 그림을 가져와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를 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쭉 펼쳐줘야죠. 그렇지? 이렇게 펼쳐줘야지. 그리고 얘를 맨 뒤로 보내야 되잖아요. 맨 뒤로. 그래야 배경처럼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선택돼서 움직이거든, 이렇게. 그래서 모르고 지워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얘만 들어갔었잖아. 조금 전에. 여기만 들어갔었지. 딴 데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불편한 거라.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메뉴 가시면 끝자락에 배경을 내가 꾸밀 수가 있단 말이야. 배경 서식에 들어가서 그림으로 칠할 거야. 그림으로 칠하려고 했더니 질감이 먼저 들어갔어요. 질감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물고기 화석 뭐 이런 질감이 들어갔다고. 그런데 나는 파일을 선택을 해서 그림을 직접 가져오면 되거든. 클립보드로 가져와도 되고 파일에 가서 내가 저장한 무궁화 그림이 있으면 얘를 선택해서 얘를 채워주면 되는 거지. 근데 너무 진하죠? 무궁화 배경이 너무 진하게 보이면 얘를 투명도로 이렇게 투명도를 넣어주면 뿌옇게 돼요. 이렇게 투명도를 조정해주면 뿌옇게 된다고. 투명도가 없으니까 너무 진한 거고. 투명도를 여러분이 쓱 조절해 주시면 돼. 근데 얘만 그렇잖아. 다른 슬라이드는 안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모두 적용을 누르면 오케이 한꺼번에 다 적용되는 거야. 모두 적용 누르면. 그거 다 드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도 배경이 다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똑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그랬거든. 첫 번째 슬라이드. 아니야. 아무 슬라이드에 가서 디자인에 가서 자 46쪽 1번에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 상관없다 그랬어요. 아무 슬라이드이든 상관없다. 그리고 디자인 메뉴 탭에 가서 오른쪽 끝에 있는 배경 스타일 클릭해가지고 배경 서식을 눌러가지고 책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만 할 거냐 모두 적용할 거냐 이거지. 모두 적용. 하나만 선택하면 안 되지. 하나만 바뀌면 안 되죠. 모든 슬라이드가 다 동일하게 바뀌어야 되지. 그치? 통일해. 네. 모두 적용해주면 되는 거야. 이 책에서 47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3번 설명에 그냥 그림을 다시 선택을 했거든요. 모두 적용 안 했거든. 그랬더니 47페이지 4번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그 슬라이드가 두 개인데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배경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통일해서 넣은 거고 다 모두 적용한 거고 그 차이예요. 그리고 48쪽에 조각 그림이라고 불리우는 클립 아트. 클립 아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가져오는 걸 해보는데 클립 아트 그림이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오랜 기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딴 사람이 발표할 때 보면 저 클립 아트구나 하고 알아. 많이 해보니까 그냥 식상한 거야. 재미가 없어. 감동이 없다라는 거야. 신선한 게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꾸만 클립 아트 거 그림을 꺼내 쓰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그림을 찾아오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MS사가 버전을 바꾸면서 기능을 바꿔버린 거야. 클립 아트 제도를 빼버리고 인터넷상에서 가져올 수 있게끔. 근데 아무 그림이나 가져오면 분쟁의 요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쓸 수 있게끔 하는 권한을 그렇게 부여해준 그림만 가져오게끔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물론 내가 찍은 사진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해서 모양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50페이지. 51페이지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친환경 농산물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뭐 이렇게 채소 이파리 같은 게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유기농 배추 해가지고 거기 호박도 보이고 토마토도 보이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림을 내가 찍어야지. 내가 농부라면 내가 수확한 물건들을 한 대 모아놓고 착각착각 찍어가지고 얘를 활용하면 되죠. 자, 그러면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새 프레젠테이션 선택된 상태에서 만들기를 누르던 얘를 더블 클릭해도 새로운 화면이 열리죠. 그렇죠? 아까는 배경 그림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그런 거지. 그러면 슬라이드 가서 새 슬라이드 가서 빈 화면 하나 넣어주고 여기다는 친환경 농산물을 1번 그릴 거고요. 2번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50페이지 2번 그림은 뭐죠? 이거 무슨 형태야 이게? 클립 저기 스마트 아트 아니에요? 스마트 아트잖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51페이지에 있는 3번은 어떤 거예요? 슬라이드에 레이아웃이 뭐로 되어 있어야 돼? 제목 및 내용? 제목만? 이래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사례 착한 농부의 유기농 배추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제 뭐를 써야 돼요? 유기농 배추 그림을 가져와야 되겠지. 농산물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동글뱅이 1, 2, 3 해가지고 그걸 그려야지. 어떻게 그려요? 삽입, 도형, 사각형 그룹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려가 선택을 하고
모서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되지. 동그랗게. 요 도형은 우리가 그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얘가 안에가 비어 있어야 되겠죠? 비어 있는 게 흰색이다. 흰색. 그럼 그리기 도구에 가면 도형 채우기가 흰색이고 글자 색깔은 뭐로 들어가야 될까? 깜장색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1점 한 칸 띄고 유기농 농사로 바꾼 사연. 글씨가 안 들어가는 글자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글자가 흰색이라서 흰 바탕에 흰색이라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 색깔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홈에 가서 글자 색깔 가가가 옆에 보면 가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검정색으로 바꿔야 돼. 그 다음에 글꼴도 좀 어떻게 한다? 좀 두툼하게 해주면 좋겠죠? 두툼하게. 조금 더 크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얘가 두 개 더 있죠? 두 개 더 어떻게 해야죠?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글자를 고치면 되지. 2점 어떻게? 이 도형을 하나 그려가지고 꾸며야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얘가 약간 그림자 같은 게 져 있죠. 밑으로 이렇게 그리기 도구에 가서 도형 효과가 반사가 돼 있어. 반사. 이렇게 반사가 돼 있지. 이렇게 반사가 됐잖아. 물에 비친 듯이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농작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동그랗게 그린 상태에서 농작물을 가져올 거냐, 농작물을 가져와서 동그랗게 만들 거냐 이거지. 자, 보세요. 삽입에 가서 아까 그림을 중에 농작물 없으니까 제가 무궁화를 가져오는데 무궁화를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이 가져온 무궁화 그림을 이렇게 만들면 동그랗게 되죠. 이건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동그랗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쓸 거냐, 이렇게 사용할 거냐, 아니면 여기다 동글뱅이를 그려가지고, 동글뱅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 안에다가 농작물 그림을 가져올 거냐. 어떻게 하든지 가져오야죠. 그렇죠.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동글뱅이 원을 그려가지고 그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 메뉴판으로 가요. 그냥 클릭한 상태에서도 왔다리 갔다리 가면 가지만 얘를 더블 클릭하면 그 메뉴판으로 아예 갑니다. 이때 도형을 채워야죠. 여기다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색깔로 칠하던 채우던 그림으로 채우던 간에 도형을 채워야지. 이 메뉴를 못 찾으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노랗게 칠할 거냐, 아니면 그림으로 채울 거냐. 그럼 그 그림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농작물이 있을 거 아니야. 전 무궁화밖에 없으니까 얘를 가져오면 이렇게 되겠지. 가져올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 자, 다시 보세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원을 하나 그린단 말이에요. 원을 그려요. 이렇게 그려놓고 얘가 올 때는 도형보다 먼저 1, 2, 3 도형보다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렸잖아요.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얘를 맨 뒤로 보내줘야지. 맨 뒤로 보내줘야 얘가 뒤로 갈 거 아닙니까? 이 도형이 뒤로 갈 거 아닙니까? 도형을 뒤로 보내놓고 나서 이 도형에다가 뭐로? 농작물 그림을 채워 넣어주면 되잖아. 도형 채우기에 가서. 그림으로 가서. 뒤로 가는 건 어디서 가요? 어? 뒤로 가는 건 어디서 가요? 여기. 뒤로 보내기.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은 하여튼 이 그리기 도구라는 메뉴가 열리거든요. 뒤에 거기에 다 있어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도 돼요. 근데 이게 겹쳐있지 않게. 그러니까 맨 앞으로 가져올 건지 앞으로 가져올 건지 뒤로 보낼 건지 화살표 눌러서 맨 뒤로 보낼 건지 이걸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면 지금은 이제 그 메뉴가 열렸으니까 상관없는데 다른 메뉴로 가 있다가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이 도형 메뉴가 다시 열리거든요. 이때 도형 채우기로 가서 그림으로 채우면 되잖아요. 그림으로. 농작물 그림으로.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으면 이런 그림을 선택해주면 그런 그림으로 칠해질 거 아니냐 이거지. 이렇게 채워질 거 아니냐 이거지.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 이때 테두리 선은 어떻게 해야 돼? 윤곽선을 없애도 되지. 없애도 되지. 윤곽선이 들어가면 보기 싫을 수도 있으니까 윤곽선을 없애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네.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른 걸 해볼 거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